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좀 일찍 도착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세션을 쭉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뭐 저도 코파일럿 발표를 굉장히 좀 많이 최근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부 다 코파일럿 세션으로 구성된 세미나는 사실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겹치지 않게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셨을 것 같고요.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 비슷비슷해 보여가지고 조금 혼란스러우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마지막으로 5번째 코파일럿 이야기를 좀 드리고 클로징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국내에서 코파일럿을 가장 좀 큰 빅딜을 한번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좀 지방 투어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저도 사실 어제 부여까지 왔다가 또 지금 막 올라와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께 최대한 많은 좀 도움을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아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에스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뭐 약간 추측을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베스핀 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 메가존 클라우드 그리고 베스핀 글로벌 하면 보통 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스타트업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쪽을 도입 검토하실 때 대부분 좀 많이 접하시게 되는 그런 회사인데, 저희 회사는 에스핀이라고 해서 베스핀 글로벌, 그리고 저희는 원래 모회사가 소프트뱅크 커머스 코리아였습니다. 그 일본의 그 손정희 회장님이 계시는 그 회사가 나중에 이제 SCK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로 스핀오프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회사와 베스핀 글로벌이 합작된 그러한 조인트 벤처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은 그냥 MS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심플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밑쪽에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익스퍼트 MSP라고 해가지고 국내에서는 딱 3군데 있습니다. 굉장히 좀 공신력이 있는 그러한 역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MWASP라고 해서 좀 전에 문희랩스에서 잘 발표를 해주셨지만 저희도 이제 변화 관리된 그러한 역량들을 좀 보유를 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레퍼런스가 사실은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쪽에는 교수님 그리고 학생들, 교수학습에 대한 많은 연구들 그리고 논문에 대한 검토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글로벌하게 글로벌 트레이닝 파트너라고 해서 GTP라고 하는 역량도 올해 좀 취득을 하게 된 그런 MS 전문 회사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드리고요. 트렌드한 얘기들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좀 지겨우시죠? 네, 저도 얘기를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하는데 심플한 것 같습니다. 제가 3시간, 4시간 걸릴 일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세이브된 시간만큼 보다 내가 못했던 업무들을 빠르게 몰입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매번 바빠서 못했던 거, 내가 몸이 하나라서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혁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하는 직원들의 64% 정도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미팅들은 코비드-19 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 온라인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최고 많이 했던 게 하루에 5번도 미팅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미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도 하셔야 되고 미팅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검색을 많이 하시죠. 연락도 하시고 메일로도 찾아보셔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각각 다 직무들이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대표님의 입장으로 혹은 경영진의 입장으로 여기 참석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실무의 입장, 예를 들면 여기에서 말씀드리게 될 뭐 인사팀, HR이다, 혹은 뭐 재무팀이다, 혹은 제가 영업대표다, 혹은 마케팅팀이다 등등 이런 직무별로 했었을 때 과연 코파일럿이나 저희가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는 생성 AI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조금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 7가지 정도 될까요?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여기 아마 대표님들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진을 위한 AI, 특히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루 사이클을 돌아가시면 좋을지 시나리오적인 측면에서 조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경영진 분들의 입장에서는 스케줄에 대한 관리,
그리고 여러 미팅에 대해서 키노트 발표, 아마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필요한 부분들은 뭐 저희는 AI 컴패니언 혹은 뭐 비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비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롤이 AI한테서 좀 필요하게 됩니다. 쭉 살펴보시게 되면 그냥 키노트를 준비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초안에 대한 고민들도 하시거나 아니면 내부 미팅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의견들을 취합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쭉 검토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프레젠테이션까지 만들어서 여러 번 리허설을 하신 다음에 발표를 하는 이러한 어찌 보면 좀 반복적이면서도 좀 많이 힘든 그러한 작업들이셨으리라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코파일럿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상단에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게 저희는 이제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뭐 교향곡이나 여러 가지 굉장한 그 공연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지휘자가 있잖아요. 앞쪽에. 조율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 오케스트레이터가 M365 앱들을 취합하고 젠AI를 통해서 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뭐 팀즈를 통해서 뭐 미팅에 대한 검토들, 워드를 통해서 초안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고 그리고 저 워드나 혹은 최근에는 보니까 PDF 파일도 가능하더라고요. PDF 파일 같이 그런 소스들을 참조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주는 업무들을 빠르게 해낼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거 물론 코파일럿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기존에 한 3-4시간 걸렸던 업무를 코파일럿 통해서 빠르게 초안을 잡고 가신다라고 하면 뭐 그냥 러프하게 보면 한 절반 정도 시간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숙달되시고 능숙하게 되시면 1시간 이내에도 가능한 범위라고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변화 관리나 앞쪽에 있었던 조직에 대한 혁신에서도 ROI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개인적인 그런 ROI 효과들도 굉장히 좀 증진이 되실 거고 경영진이나 아니면 고용을 해야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 보셨을 때도 직원들에 대한 뭐 그러한 부분들도 많은 비용들을 세이브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뭐 아웃룩에서 발송을 하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조금 더 쉽게 흐름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 조금 직역을 하다 보니까 뭐 따라잡기 좀 이렇게 돼 있긴 하네요. 그래서 코파일럿을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율을 하고 두 번째 팀즈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레코딩을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기록을 통해서 대화 내용만 따로 취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워드를 통해서 초안을 잡으신 다음에 바로 이 워드 문서를 참조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일단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만들어 보시고 그 이후에 이 초안에다 조금 더 살을 입혀서 2차 미팅을 진행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내용들을 메일로 보내고 그 해당 장소로 이동을 하셔서 키노트 발표를 하시면 되겠죠. 하루 일과로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제 팀즈를 통해서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아웃룩을 통해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신 다음에 다시 또 팀즈로 가네요. 그리고 워드 쪽으로 갔다가 코파일럿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쿼리를 날리는 거죠.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는 다시 또 워드를 통해서 정리하는 이러한 사이클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한 4가지 정도 모듈로 해서 스텝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오후에는 한 2단계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경영진 분들은 키노트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잡아봤고요. 다음으로는 HR입니다. 모든 그 고용을 하는 입장에서 혹은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중요한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좀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반복적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들을 준비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 온보딩 같은 것들 진행을 하시잖아요. 처음에 오면 우리 회사에 대한 소개들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진행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요건사항들, 뭐 레주메나 다양한 이력서 같은 것들을 워드 코파일럿을 통해서 초안을 잡아주는 거고 두 번째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코파일럿 아이콘 보이시면 뭐 이런 아이콘들이 좀 보이시죠? 이런 것들로 좀 조율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 이유는 챗GPT-4 옴니라고 하는 것도 나왔고 제미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클루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코파일럿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앞 세션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반복적인 업무들을 줄일 수 있고 빌트인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챗GPT 같은 것들 물론 굉장히 훌륭합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야 하고 다시 또 이걸 짜집기를 해야 되고 그 파일들을 또 다시 또 수정해야 되고 이러한 작업들을 그럴 필요 없이 빌트인 되어 있는 사이드바 메뉴에서 챗GPT 쓰시는 것처럼 그렇게 프롬프트 입력하시면 바로 파일이 완성이 되는 이제 그러한 컨셉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설이 조금 길었는데요. 뭐 이렇게 그 레주메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지원자에 대한 리크루팅들 진행을 하시겠죠. 그리고 면접관분들은 또 고민을 하시는 게 제가 채용을 하는 직원이 IT 직원인지 혹은 영업 직원인지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질의문들 같은 것들을 뭐 코파일럿이나 여기 보이시는 아이콘은 이제 루프라고 하는 앱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좀 전에 그 원노트 세션에서 들으셨던 노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시고 파워포인트, 워드, 그리고 팀즈는 마지막에 온라인으로 면접을 보게 되는 이제 이러한 형태가 될 거고요. 저 사이클 보면은 뭐 좀 평이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 팀즈를 통해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제 예상되는 그 질의 쿼리문들을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메일로 해서 뭐 채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들을 하시게 되는 이제 이러한 플로우가 될 겁니다. 너무나도 다들 하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중간중간 살짝 AI 기능들이 좀 들어가 있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운영 관점도 있겠죠. 오퍼레이션 혹은 뭐 오퍼레이터 관점에서 봤었을 때도 AI를 사용해서 뭐 다양한 업무들을 빠르게 전환하고 제가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넘어가고 보고하는 내용들이 좀 필요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퍼레이터 분들이 하시는 업무들을 살펴보게 되면 뭐 엑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분석하고 내용에 대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내부 파일을 참조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코파일럿은 M365 코파일럿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챗GPT와 다른 점은 챗GPT나 아니면 다른 젠 AI 같은 경우는 웹브라우저에 있는 것들을 크롤링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젠 AI가 LLM 엔진으로 말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코파일럿이 가장 강력한 부분은 내부 데이터들을 참조해서 여기 안에서만 말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마 많이들 들어보신 그 할루시네이션, 환각 효과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AI가 그럴듯하고 신기해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답변을 할 때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항상 모든 벤더들에서 마지막에 보면 이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생성한 내용이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데이터 소스의 범위를 줄여주면 돼요. 내가 원하는 범주, 내부 데이터 안에서만 예를 들면 M365 코파일럿 안에 있는 아웃룩이라고 하는 메일 스레드, 메일로 왔다 갔다 했던 그 대화 내용 안에서만 그리고 팀즈에 대한 대화 내용 안에서 그리고 각각 내부에 있는 클라우드 저장소에 있는 파일 안에서만 찾아서 알아서 네가 꼽아서 여기에 대한 아젠다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줘.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화이트보드라고 하는 거는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하실 때 저희가 마인드맵 같은 거 많이 쓰시죠. 앱 같은 것들도 쓰실 거고 혹은 그냥 보드마카로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막 거미줄처럼 그림 그려서가면서 지우고 다시 쓰고 파란 색깔로 동그라미 강하게 하시고 뭐 약간 이런 것들 하셨을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화이트보드라는 건데 화이트보드로 뭐 그림판에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아이디어가 막막하실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특정 상품에 대한 기획안을 짜는 브레인스토밍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팀원분들한테 돌아가면서 의견들을 취합해도 되지만 제가 의장으로서 어떤 걸 의미를 할지 어떤 걸 이야기를 하고 다음 액션 플랜은 뭘 할지를 빠르게 그래도 타이틀은 잡고 가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화이트보드를 띄워놓고 거기에 프롬프트를 날리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인데 팀원 누구는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고 누구는 마케터가 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미팅을 할 건데 안건을 뭘로 할까? 라고 장문의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그럴듯하게 미팅에 대한 안건들을 진행을 해주는 이제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품 기반으로도 중간중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좀 돌아와서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여기 있는 브레인스토밍들 그리고 근본에 대한 뭐 보고서 작성해서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것들 그리고 아웃룩과 팀즈를 통해서 요약하고 브로드하게 뿌려주는 작업들 이게 운영으로서 해야 되는 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 일과들은 쭉 한번 살펴보시면 비슷하게 플로우가 돌아가고 결국에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팀즈나 아웃룩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대부분 아웃룩이나 팀즈로 끝납니다. 사이클들이. 그래서 이런 패턴들 간단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영업 대표분들이죠. 영업은 뭐 심플합니다.
제가 제안할 발표 자료들 명확하게 준비해야 하는 거고 도움이 되는 것들 잘 취합을 하는 거고 잘 제안해서 제품을 판매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술들이 최신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신 다음에 고객향으로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캐치하셔서 거기에 맞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코파일럿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루프나 아니면 화이트보드 그리고 코파일럿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들을 한번 취합을 해보고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하고 팀즈를 통해서 미팅을 한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리뷰를 하고 다음 액션 플랜까지 고민을 한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워드로 또 초안을 잡고 PDF 본으로 해가지고 제안서나 여기에는 이제 워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뭐 파워포인트로 해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거기에 맞게끔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에 대한 포인트들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영업팀장에 대한 하루라고 해서 은근히 영업분들이 파워포인트만 만질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엑셀을 굉장히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원천 소스들이 다 숫자로 되어 있고 ERP나 CRM에 접근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모디파이 해가지고 피벗 테이블로 말아서 보시잖아요. 대부분. 필요할 경우에 보고를 하셔야 되면 그거를 시각화해서 레포팅을 하시고 보고하시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제가 엑셀 전문가고 파워포인트 전문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잘 못합니다. 참 말은 잘하는데 자료를 못 만들어요. 그럼 굉장히 좀 큰 고민에 빠지시게 되겠죠. 그럴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코파일럿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엑셀에 대한 인사이트를 간단히 뽑아서 이 내용을 참조해가지고 그래프 만든 다음에 그냥 PPT에 넣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말로 커버를 해도 되잖아요. 영업이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팀즈로 미팅을 진행을 해서 클로징을 하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속도전인 것 같아요. 영업팀이나 타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협조 요청들이 들어오실 거예요. 뭐 여기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행사가 한두 개가 아니고 대부분에 대한 테마들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몇 분 오시는지 등등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엔 창의적인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고 보통 마케팅하면 기획이나 디자인 같은 업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업무들에 대해서도 코파일럿을 활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보통 마케팅은 가장 고민하시는 게 리서치 조사하시는 것들, 뭐 트렌드에 대한 것들, 시장 동향 파악하는 것들. 저도 내일 또 이제 여의도 쪽에서 금융 쪽 코파일럿 세미나가 또 있어서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예전에는 제가 구글링하고 찾아보고 뭐 포레스터나 아니면 가트너 자료나 이런 것들 영어로 된 거 찾아다가 캡처하고 한글로 막 번역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파일럿하고 뭐 다른 젠 AI 같은 것들을 좀 섞어서 쓰긴 합니다. 섞어서 머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출처를 밝혀줘라고 하고 그걸 그래프로 바꿔요.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형태에 대한 포인트만 꼽아서 그냥 하이라이트 효과 해놓고 그거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말로 설명을 드려요. 이게 약간 시간적으로 제가 환산을 잠깐 해봤는데요. 보통 자료 조사하고 트렌드 조사할 때 제가 한 2-3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급하게 만들었는데 한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15분, 30분 만에 제가 원하는 인사이트 뽑아가지고 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트렌드 조사하고 어떤 걸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를 좀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해서 동향 파악하는 부분이 저같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좀 유용하고요. 마케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동향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제품에 대한 기획 쪽일 것 같은데 프로모션 해야 되잖아요. 제품은 정말 좋은데 비싸서 못 판다. 그러면 단기간 프로모션 같은 것들도 하실 거고 아니면 여기에 대한 밸류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더 추가 제안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포인트들도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할 때도 정말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행사에 대한 타이틀 주제 정하는 것도 마케팅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뭘로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실 거예요. 여기 뭐 지벨리에 대한 그 기업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코파일럿을 한다 이런 상황들만 조합이 되면 그냥 코파일럿한테 물어봅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내가 지벨리에 대해서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고객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어. 코파일럿은 좀 반말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답변을 잘해줘요. 뭐 그 이유는 조금 긴데 토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토큰이
미국말 같은 경우는 존칭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한국말은 이래 주면 돼, 이래 주세요 하면 한 글자 두 글자 더 들어가잖아요. 그게 컴퓨팅 파워를 더 먹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단기간으로 어차피 제가 코파일럿한테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말 친구 대하듯이 빠르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된다. 꼭 정중하게 할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배포하고 유지하고 또 계속해서 또 리크루팅하는 이제 이러한 작업을 하시려면 게시물도 만들어야 되고 오퍼 레터도 만들어야 되고 뭐 기타 자료들 이제 이런 것들 만들 때도 코파일럿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플로우들도 쭉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좀 반복이라서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무팀이에요. 재무팀은 숫자를 만지시는 분이잖아요. 숫자를 만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확해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면 한국에서는 엑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엑셀을 분석하시고 막 보시면은 피벗 테이블도 되게 화려하게 하시고 막 되게 빨리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재무팀에 보면. 함수들도 되게 많이 하시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분들이 만약에 신입 사원들이 오셨을 때 그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시기까지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멘토링 같은 것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만약에 리소스가 부족하시다. 전문가가 한 명밖에 없어요. 신입 사원 10명이에요. 그러면 뭐 집체 교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시간을 주고 AI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프리 트레이닝을 하게끔 미션을 내려놓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직접 같이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올라오는데 훨씬 더 빠르게 온보딩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엑셀을 중간중간 섞어서 중간에 팀즈를 통한 미팅들도 진행을 하고 초안을 잡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형태, 이게 이제 재무팀에서 하는 업무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팀에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법무팀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 가지 법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위배되는 부분은 없나, 공정거래가 맞나 아니나,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팀즈가 다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그 클라우드 공간에 내부에 있는 다양한 컴피데이션한 문서들을 우선은 업로드를 해놓고 이 안에서 찾아가지고 저희가 챗봇한테 질문하듯이 그렇게 물어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빠르게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구체화하고 경영진한테 보고하는 형태가 재무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IT팀입니다. IT팀은 뭐 기술 지원도 하고요. 헬프데스크 역할도 하는데 내부 임직원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면서 잘 업무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배포의 임무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릴 부분은 중요 업데이트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뭐 보안 업데이트가 MS OS에서 뭐 특정 펌웨어에 대한 거를 취약점이 나왔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뿌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해야 할 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내부에 있었던 다양한 머티리얼들을 한번 서칭을 하고 조율을 한 다음에 팀즈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취합하고 추적하는 것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브레인스토밍 필요합니다. IT팀도.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통해 가지고 잠재적인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좀 얻고요. 나머지 초안 잡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서 메일로 배포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플로우들로 움직이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메일로 배포해서 임직원분들한테 공지사항을 보내게 되는 이제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내용들을 쭉 진행을 하고 있고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 자료나 내용들을 서머리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팀즈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뭐 이메일로 배포하고 하는 것들 다 이제 다방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나리오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앱별로 해서 조금 드릴다운 하면서 빠르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코파일럿이나 다른 젠 AI가 좋다라는 것들은 너무나도 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공감을 하시고 대부분 다 체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똑같은 제품을 놓고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죠.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워포인트나 엑셀은 똑같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쓰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퀄리티나 완성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코파일럿이나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를 좀 서머를 해봤는데요. 먼저 제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목표가 아주 뚜렷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건데
몇 가지 정도 고민을 하고 싶어. 그럼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사례를 들어서 한 3가지만 알려줘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맥락들.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why가 있어야 됩니다. GenAI는 그냥 리서치를 하고 모으고 말을 만들어내는 건 그럴듯하게 하지만 목적 그리고 맥락 같은 게 없으면 결과값은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결과랑 완전 딴판인 엉뚱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들,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이러한 것들을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할 건데 그 결과 나는 이런 걸 기대하고 있어. 그리고 중간중간 끼면 더 좋은 부분이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상황들입니다. 상황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는 그냥 친구랑 이야기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요즘에는 그 음성인식도 되기 때문에 마이크 켜놓고 그냥 대화를 하셔도 되거든요. 타이핑 안 치시고. 그렇게 하셔가면서 요 3가지를 규칙을 좀 지켜주시면 어느 정도는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여기 보이시는 소스입니다. 출처. 이 3가지에 대해서는 그냥 브로드하게 월드와이드 웹에 있는 웹브라우저에 있는 내용들을 크롤링해서 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웹에 없다. 우리 내부 기업에서만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직 홍보가 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웹에는 공개가 안 되어 있어. 홈페이지에도 없고 관련된 자료들도 뿌려진 게 없어. 라고 했었을 때는 내부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러시 버튼을 대부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슬러시를 누르고 그 내부 자료에 대한 소스, PDF 파일이나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을 넣어주시거나 혹은 팀즈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내부 내용만 발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 규칙을 지키신다면 코파일럿을 사용하실 때 훨씬 더 파워풀하게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UI적인 측면이라서 뭐 다 반복적인 부분들이라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처음 써보시잖아요. 코파일럿을 아마 써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써보시면 막막하죠. 내가 뭘 질문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하단에 있는 여기 프롬프트 가이드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바이블, 뭐 백과사전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천 프롬프트를 띄워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추천드리는 방법은 제가 정말 막막해요. 근데 잘하고 싶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특정 파일을 하나 참조를 하고요. 그 파일에서 이 프롬프트를 하나하나 그냥 좀 단순하지만 다 입력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값들이 어떻게 나오네라는 감이 좀 잡히실 거거든요. 이제 이러한 형태로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재밌는 부분은 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간에 보시면 영감 얻기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초안들을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2번째부터는 영감 얻기라고 하는 메뉴가 활성화가 되시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코파일럿이 결과값을 아웃풋을 보여준 다음에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으로는 뭘 하면 좋을지를 그냥 혼자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천을 좀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특정 맥락, 문단에 대해서만 모디파이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부분만 블록 설정을 하고 아까 전에 한번 보셨겠지만 표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 부분만 말을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혹은 여기에다가 시디드처럼 되어 있는 빌트인 되어 있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안쪽에 있는 프롬프트에다가 이 부분만 영어로 바꿔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겁니다. 전체 턴키로 해서 문서로 보실 필요가 없고 중간중간 맥락별로 해서 모디파이하고 추가하고 삭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반복적인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워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롬프트를 추천하는 내용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팀즈예요. 팀즈는 조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미팅을 할 때 제가 아까 뭐 온라인 미팅을 할 때 많이 할 땐 5번도 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 제 시간에 못 들어갔죠. 조금씩 늦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10분 정도 늦었을 때 코파일럿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참여자한테 채팅이나 카카오톡이나 뭐 팀즈 같은 걸로 물어봐요. 내가 한 10분 늦었는데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 뭐 내가 뭔 얘기해야 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코파일럿 도입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 코파일럿한테 물어봐요. 앞에 세션에서 대화했던 미팅 내용 요약해줘 라고 하면 제가 들어간 시점 이전에 있었던 내용을 서머리해서 얘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캐치한 다음에 빠르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회의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레코딩을 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리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기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미팅 내용을 레코딩 못하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네, 만약에 좀 노멀하고 내부 미팅이었기 때문에 레코딩이 됐었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그게 만약에 교육이었다라고 하면 전파를 하기 위해서 레코딩 파일들을 자막 달고 수정한 다음에 교육 자료로 배포하시는 컨텐츠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게 아니고 이 미팅 내용에 대해서 다른 팀원들이 좀 들어봐야 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동영상이 예를 들어서 2시간짜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저는 2시간짜리 못 봅니다. 다른 거 해야 될 것도 많고 그거를 해야 됐을 때 맨날 바랬던 기능이 누가 좀 요약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하이라이트 잡아가지고 이 주제에 내가 관련된 것만 좀 보고 싶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리캡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만 꼽아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코파일럿 팀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도 좀 반복적인 거라 넘어가고 프롬프트도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두 번째 미팅 장소를 제가 놓쳤다라고 하면 두 번째 미팅은 어디에서 하기로 했어? 라고 물어보게 되면 코파일럿이 네 어디입니다 알려줘요.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 팀즈 안에 들어있는 코파일럿이에요. 얘가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그 오케스트레이터 역할을 해주는 애의 아이콘입니다. 아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팀즈 안에서 보셨을 때 내부에 다 모아져 있는 클라우드 저장소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꼽아서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저희 내부에 있는 다른 뭐 부서장님이나 아니면 부문장님이랑 미팅을 해야 된다. 그럼 제가 그분 일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가능한 일정을 추천해줘라고 질문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그분이랑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었던 뭐 대화 내용이나 이 주제에 대해서 했었던 토픽에 대한 내용들을 추려서 알려줘라고 하면 이메일 스레드 그리고 관련된 첨부 파일들 내부 데이터만 참조를 해서 이걸 줄줄줄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리 급하게 요청을 해도 한 5분 10분만 시간이 있으면 대충 흐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그러한 식으로 저는 굉장히 좀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프롬프트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 뭐 회의로 공유하는 것들 그리고 뭐 브레인스토밍 관련된 것들 미팅에 대해서 제가 놓쳤을 때 따라잡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웃룩 쪽이고요. 아웃룩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 업무를 한 지가 12년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회사잖아요. 기술이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엔지니어가 없을 경우에는 본사에 있는 엔지니어랑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영어 메일 써야 되잖아요. 영어 메일이 이게 제가 맞게 썼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 번역기 돌려가면서 했는데 이게 의사 전달이 잘 될까? 라고 하는 퀘스천들이 항상 있어가면서 좀 어렵게 소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일본이건 뭐 아랍이건 다 쓸 수 있어요. 코파일럿으로 한글로 초안 잡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번역을 하고 그걸 그냥 메일로 발송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한 번씩 검증을 받았습니다. 마케팅한테 제가 이거 문법 맞게 쓴 건지 영어로 된 맥락이 맞는지 컨펌을 받고 그렇게 회사 대 회사로 보내는 거니까 정중하게 격조 있게 이제 보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좀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혁신적인 부분이 있고 여기 아마 좀 언급이 안 되어 있기는 한데 서머리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메일에 대해서. 메일 서머리도 저는 이거 어디다 쓸까 처음엔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꽤 괜찮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메일 스레드에 대한 얘기를 아마 두 번째 세션,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메일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메일을 제가 주고받았던 이력들의 히스토리입니다. 이게 한 개일 때는 그냥 읽으면 되죠. 근데 스레드가 20개면요. 30개면요. 이거 맥인 분들은 위에서부터 보실 거고 윈도우즈 OS 쓰시는 분들은 스크롤 맨 밑으로 내려가지고 맨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중간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됐는지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20개, 30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업무들이 있었을 때 지금은 이제 코파일럿 아웃룩을 쓰면서 서머라이즈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보니까 얘가 꽤 그럴싸하게 한국어로 보여주더라고요. 맨 처음에 토픽이 누가 어떠한 주제로 던졌고 두 번째로는 누가 어떻게 하자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마지막에는 뭐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주거든요. 러프하게. 그렇게 되면 대략적인 이제 문맥은 알아차릴 수가 있고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중간부터 넘어가지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형태로 해서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게 엑셀 코파일럿이에요. 제가 다시 되돌아가 보면 작년 11월 30일에 처음으로 GA가 됐거든요. 코파일럿, M365 코파일럿이. 그리고 2월 달부터 아까 백인송 매니저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한 카피도 살 수 있게 변경된 게 2월 초입니다. 그리고 4월 30일이 이제 한국어로 전환이 됐어요. 4월 30일이면 불과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이전부터 저는 미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얘기했던 그 K국립대학 같은 경우도 거기는 거의 한 1000개 가까이 구매를 하셨고요. 거기는 다 영어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들도 다 진행을 했었었는데 최근에 느끼는 것들은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 뭐 중소기업들 포함해서 저는 금융, 뭐 공공 다 다니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나 얼마 전에 갔었던 그 L사 같은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좀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진에 있는 그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엑셀로 아직까지도 보고서를 만드신대요. 엑셀에 대한 것들이 워낙에 편하고 뭐 경영진 분들도 숫자 위주로 보시기 때문에 그냥 엑셀로 보신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만 그냥 하이라이트해서 뭐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드라이브를 할 때 엑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면 좋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여기 있었던 그 위쪽에 보시면 프리뷰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제품에서 프리뷰가 붙었다는 것은 아직은 테스트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식적으로 기능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어로 입력이 안 돼요. 프롬프트가. 그래서 저도 쓸 때 조금 반쪽짜리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영어로 어느 정도의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얘가 이해를 하고 인사이트 정도를 뽑아서 그래프로 시각화를 해주는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앞쪽 세션에서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엑셀에서 영어 프롬프트로 그냥 번역기 돌리셔도 돼요. 한국어로 예를 들면 이 마진율에 대해서 3% 상승된 열을 추가를 해줘. 영어로 어떻게 쓸지 잘 막막하시잖아요. 번역기 돌리시면 돼요. 뭐 구글 번역기 아니면 팝하고 번역기 MS 번역기 돌리시면은 얘가 문장 만들어 줄 거고요. 그걸로 이쪽 프롬프트 창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얘가 그거를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는 열을 추가를 해주는 이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직 계속 고민 중인 부분이고 아직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엑셀 안에 파이썬이 들어온 거 아세요? 보통 이제 분석을 잘 다루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언어가 파이썬들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파이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엑셀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뭐냐면 코파일럿이나 다른 젠 AI들이 파이썬 언어를 잘 작성을 해주잖아요. 그 작성된 언어를 엑셀로 가져와서 엑셀 안에서 파이썬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그걸 피벗 테이블로 말아서 나중에 시각화를 하고 하는 과정. 그럼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가장 중요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프리딕트라고 하는 예측 부분. 보통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 데이터 분석가나 이제 이러한 분들이 큰 프로젝트들을 하시죠. 보통은 뭐 빅데이터 같은 프로젝트나 아니면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데이터 전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정제한 다음에 다양한 AI 엔진들로 뭐 딥러닝, 머신러닝 돌려가지고 마지막에 시각화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나중에는 뭐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프리뷰 딱지가 좀 떨어지고 나면 파이썬과 엑셀을 통해서 엑셀만 가지고도 되네라고 하는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감이 좀 들고 있어요. 물론 제약사항은 있겠죠. 제가 앞단에 말씀드린 그러한 풀 아키텍처보다야 조금은 약하겠지만 그래도 개인 입장에서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분석이 좀 필요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빠르게 코파일럿을 통해서 받고 내가 원하는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인상적인 그러한 시대가 이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